페이지 36페이지 등록면허세요. 자, 보세요. 자, 과세 대상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개정 전에는 세금이 뭐가 있었어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있었다고요. 네? 네, 등록세가 다시 취득에 관한 등기냐? 그 외 등기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소유권이죠? 이렇게. 그래서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취득세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고? 취득세라고 부르고. 그 외의 등기와 면허세를 합쳐서 네. 등록 면허세라고 바르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뭐냐고 묻거든.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 등록, 모든 등기 등록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단 뭐에 관한 등기는 취득에 관한 등기는, 즉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뭐 해야 된다? 원칙은 제외해야 된다. 왜요? 뭐 내야 되니까? 취득세 내야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취득에 관한 등기는 더 이상 등록면세 대상이 아니라 뭐에 대상이 된다? 취득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거기 볼게요. 다만 두 번째 줄 찾았죠?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뭐하되? 제외하되.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을 뭐한다?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포함하래요.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포함하라고 하는 것은 뭐 내라? 등록면허세를 내라. 별도로 등록면허세를 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근데 광업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예? 취득세? 또 처음부터 해야 돼? 열거된 자산의 취득부터 다시 해야 되냐고요. 열거된 자산이 뭐가 있어?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몇 프로 내겠어요? 2% 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등록 면허세를 따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두 번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차량 등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에요. 그냥 시설 대여, 외국인 시설 대여 물건이라고 할게요. 외국 시설 대여 물건이다. 얘도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누가 내요? 수입 업자가 내겠지. 시설 대업자 또는 외국인 외국인 수입업자가 내겠죠? 이때 몇 프로 내겠어요? 2% 내되겠지. 왜요?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따로 내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뭐가 끝났어? 제척, 취득세,
제척 기간이 끝났죠? 그럼 얘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도 되죠. 하지만 뭐는 내야 돼? 등록세는 내야 돼. 네 번째가 뭐예요? 면세점 이하죠. 면세점 이하 뭐 안 내도 돼요? 식세 안 내도 되죠. 대신에 뭐는 내야 돼요? 등록면세는 내야 된다. 자, 기억해 볼래요? 취득세 제척 기간이 몇 년이었지? 원칙은 5년, 무신고 7년, 사기 등일 때는 10년. 근데 취득세 무신고의 경우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무신고 10년, 명의신탁 등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 10년. 아셨죠? 취득세 무신고는 7년이나 취득세 무신고가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 다만 취득에 관한 등기 등록은 원칙은 제외하지만 취득에 관한 등기도 별도로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한번 나왔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 아셨죠? 네. 자, 과세 대상 공부했으니까 두 번째 뭐 공부해야 돼요? 납세문자 공부해야 돼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뭐 하는 자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고요. 자, 이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등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란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의 뜻이 뭐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증대가 되는 자가 되겠죠. 아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전세권이야. 전세권이라면 등기권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죠. 이 전세권자는 집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세입자잖아요. 누가 권리의 보호를 받습니까? 세입자가 권리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말을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세하고 수수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도세, 전기세 그러지 않죠? 수도요금, 전기요금이라는 표현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요금의 전기요금과 세금의 차이가 뭐냐고. 그렇습니다.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여러분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국방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치안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내는 게 세금이 아니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주어진 하나의 국민의 의무로서 내는 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과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반대급부와 급부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지. 아셨죠? 근데 요금,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내가 서비스 받는 양에 비례해서 요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세금은요, 그 특징이 내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내 권리가 증대가 돼. 내 이익이 증대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는 등록면허세는 조세이지만 다른 조세와 달리 어떤 성격이 있더라?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가 있더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등록면허세를 수수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등록면허세도 분명히 조세이나 다른 조세와 달리 무슨 성격이 있다? 반대, 급부,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가 있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누가 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볼 거 없어. 등기할 때 이익이 되는 사람, 누가 권리 증대가 되느냐? 그 사람이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무슨 적 성격이라 한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그렇다면 등기 권리자가 내는 건 알겠어. 근데 실질은 아버지 돈이지. 근데 형식은 아들의 명의로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 자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아버지가 전세 자금 두고 이렇게 걸리면 전세 자금 빌려준 거다 하고 안 걸리면 그냥 아들이 가지면 되고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어찌됐건 등기 권리자가 되는데 이 등기 권리자는 실질은 아버지가 납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아들이 지면 되는 거예요. 예? 등록문에서는 철저하게 형식주의다. 즉 외관상의 권리자가 된다. 그럼들 너무나 간단해.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누구 지정할 필요 없어.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여기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 여기서 등기 권리자란 누구로 족하다.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납세문자 공부했으니까 뭐 공부해야 됩니까? 과세 표준 공부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등기를 하려거든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등기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등기소를 가면 빠꾸라고 했죠.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시군구에서 등록면허세를 먼저 신고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등기소로 가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소를 가기 전에 시군구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가액으로 하는 거고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또는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또는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을 수 있다. 아셨죠? 자, 이때 등록면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되는 등기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 소, 가, 지가 있는 거예요. 소가지. 소가 뭐겠어요? 소유권, 가등기, 지역권. 특히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요역지 가액을 하는 거다. 자, 이에 비해서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요. 건수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죠? 합, 지, 말, 구.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등이 있다. 합치 말구 등이 있어요.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등록면허세는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채권 금액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아셨죠? 자,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특히 지역권은 그 중에서 요역지 가액을 한다. 자,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건수에 따른 등기 뭐가 있어요? 합, 지, 말, 구.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등이 있다라는 거. 그 외에 전세권은 뭘로 하고 전세 금액으로 하고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되 보증금 등은 환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순수한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보증금 등을 환산하거나 임차료를 환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요. 자,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 3개예요. 그러면 등록 면허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가 있고,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다.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 뭐가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거 뭐 있어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건수에 따른 등기, 합치, 말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때 그러면 이 부동산 가액은 얼마야? 이 부동산 가액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동산 가액은 원칙은 어떻게 결정하면 돼요?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하면 되고, 예외적으로 뭘로 하면 돼요? 시가표를 하면 되겠죠? 다만 특례적으로 뭘로 하면 돼요? 사실상 가액으로 하면 되죠? 특히 여러분들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 뭐가 있어요? 국수, 공판장,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순환 시등하는 경우로서 90% 입증이 되면 이때 뭘로 할 수 있다? 사실상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디귿번 특례를 좀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이 경우 찾으셨죠? 네, 이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뭐 할 경우에는,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뭘로 한다? 과세에 표준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와 등록면세가 있는데요. 자, 취득세는 어느 당시 가액을 하고요? 취득 당시 가액을 하고요.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인데, 이 금액이 반드시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감가상각이나 자산의 재평가로 가액이 변경될 수 있죠? 이렇게 가액이 변경 시에는 언제 가액을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란 언제 당시 가액이에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된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왔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는데 이거.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다시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뭐 있어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때 거기 보시면 일정한 채권 금액 있으면 뭘로 하고요? 채권 금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뭘로 한다고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입을 한다. 자, 여러분들 갑이요, 우리에게 갑이 이에게 백미 백가마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백미 백가마는 갑에 입장에서는 뭐가 되고요? 채무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채권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갑이
이 백미백가마를 이행을 못해요. 못 줘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가압류를 하고자 했을 때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일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꾸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응? 하나로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들 저당권 등기를 배울 때 보면 저당권 등기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거든요. 저당권을 등기할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채권 금액이거든. 그러니까 저당권일 때는 반드시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돼. 하지만 저당권이 아닌 가압류나 가처분일 때는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가 있다면 그때는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뭘 말한다? 뱅쌀, 백가마의 가액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느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느냐 이 말투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으로,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으면 뭘로 한다? 채권의 목적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에 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있죠? 가등기는 무슨 가액을 하고요? 부동산 가액을 하는 거고요. 가압류, 가처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채권 금액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가등기 중에서도 담보 가등기가 있거든요. 맞죠? 이 담보 가등기는 뭐랑 똑같아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이랑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일 때는 채권 금액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가등기의 본 명칭이 뭔지 아세요? 가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응? 순위 보존이죠. 침 발라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거든요. 이렇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하는 게 맞으나 담보 가등기일 땐 무슨 금액으로 한다? 채권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들 아무 말 없이 가등기 나왔어. 아무 말 없이 가등기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맞아요? 채권 금액이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맞아요. 왜냐하면 담보 가등기는 등기상에서도 담보 가등기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라고 표시가 되지 않는 이상 가등기는 무슨 가격으로 한다? 부동산 가액을 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어요. 건수에 따른 등기인데 건수에 따른 등기 뭐가 있어요? 합, 지, 말, 구. 그럼 여기서 건수는 5필지의 지목을 변경해 몇 건이에요? 5건. 그러면들 1주택에 대해서 자 그러면 1주택에 대해서 저당권 말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지? 1주택에 대한 저당권 말소 몇 건이에요? 한 건일 수도 있고 2건일 수도 있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토지도 지어야 되고 토지가 2개면 둘 다 지어야 되고 아셨죠? 자 그러면들 1필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지목 변경을 하고자 해요. 그럼 몇 건이에요? 2건. 그런데 여기서 건수란 단순한 물건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신청 대상이 되는 각각의 건수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의 토지지만 1필의 토지지만 저당권 말소와 지목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저당권 말소 1건, 지목 변경 1건.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등록매수는 세금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등록매수는 자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 뭐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채권금에 따른 등기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건수에 따른 등기 합지, 말구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이때 부동산 가액은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의 국수 공판장일 땐 살상가액. 다만 살상가액을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가액과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달라질 수 있죠. 왜 달라질 수 있다? 감가상각이나 자산의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변경될 때는 무슨 가액을 한다? 변경된 가액을 하고, 그 변경된 가액이란 언제 당시 가액을 말한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말한다. 자, 채권금에 따른 등기는 전세권, 아니 저당권, 경매신용 가압류 가처분 있죠? 이때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채권 금액으로 하면 되고,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과표가 정해졌으면 뭐 하면 돼요? 세율 적용하면 되죠? 자, 세율은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외일 때가 있죠? 그 다음에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을 수 있죠? 자, 소유권 어떻게 돼요? 승계취득, 원시취득. 이거 뭐예요? 얘는 이전 등기, 얘는 보존 등기죠. 이 승계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무상은 다시 상속인지 증여인지 나눠질 수 있죠. 오늘 얘 어디서 봤어요? 취득세에서 봤죠? 취득세에서 냈는데 왜 또 내야 되지? 얘는 제척기간이 끝났거나 면세점 이하는 뭐 안 내도 되지만, 취득세 안 내도 되지만 뭐는 내야 돼? 등록세는 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럼 몇 프로 빼면 되겠어? 2% 빼면 되겠지. 이때는 농지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2%. 얘는 0.8%. 증여일 때는 보존 등기 0.8%죠. 아셨죠? 소유권 외의 경우에는 0.2%. 1000분의 2. 아셨죠? 그 다음에 일 때는 건수에 따른 등기는 건당 6,000원이죠. 아셨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얘 어디에요? 갑구죠. 얘 어디에요? 을구죠. 얘 어디에요? 표주일부 안돼 말소죠. 제 말 이해하셨죠? 갑구, 을구. 을구는 무조건 몇 프로다? 0.2%. 아셨죠? 1000분의 1. 그러니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나왔을 때 포인트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이 아니니까 무조건 1000분의 2야. 근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로 할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로 할지만 정해지면 되는 거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건 뭐가 돼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산출 세액이라 하죠. 여러분들 전세권이면 어떻게 되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죠. 예? 그러면 한 필의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한 건 곱하기 6,000원 하면 이게 이제 산출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과표가 금액이나 가액으로 정해지는 세금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라고 해요. 아셨죠? 이렇게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세금이 정해져.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한다. 아셨죠? 그러면 취득세는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취득세는 오로지 종가세지. 근데 등록면허세는 종량세도다.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잖아요. 아셨죠? 무기나 부패에 따라서 세금이 요금이 다 하잖아. 그래서 종량세. 그리고 이 세율의 표시가 이렇게 천분율로 돼 있죠. 이렇게 비율로 정해져 있는 세율을 정률
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율이 아셨죠? 근데 세율이 이게 6,000원이 세금이 아니라 6,000원이 세율이거든.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가 된 세율을 무슨 세율? 정액 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들 등록면허세가 가지는 특징이 종가세 및 정률세율이기도 하지만 뭐도 있다? 종양세의 성격도 있다. 그 다음에 정액세율도 표시가 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종간지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액에 따라서 산출되는 세금이야. 그러면 우리는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이나 무게에 따라서 산출되는 세금이야. 이걸 종양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특징이 되는 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8페이지 가볼게요. 그 괄호 당구장 표시 보십니까? 당구장 표시 38페이지 보시면 세액이 얼마 미만일 때는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 시 등록면허세 얼마예요? 보증금 환산하지 않을 것이며 월 임대차 금액만으로 하죠. 그럼 얼마? 1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2 하면 얼마가 된다? 2,000원이 아니고 6,000원으로 한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 일필에 지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변경 전이 5,000이고 변경 후가 8,000이라면 이때 취득세 얼마죠? 이때 등록면허세 얼마죠? 응?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이죠. 몇 프로? 간주취득일까? 2%. 얼마가 돼요? 60만원 돼야 되겠죠? 맞죠? 네. 등록면허세는 네? 한 건에 6,000원이니까 6,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38페이지 넘어갈게요. 위외의 등기에 대한 세율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가로 4번에 보시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역시 탄력 세율이라는 거. 이런 세율을 탄력 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가와 징수 39페이지. 자, 첫 번째 납세지 어디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물건 소재지, 양도, 종부,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요. 자, 아까 안 하고 왔는데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해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분한다는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면적 비율이 아니라 무슨 비율로? 가액. 가액도 무슨 비율?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아셨죠? 자, 이 입에서 뭐는? 등록 면허세는 어디다가 내라?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납세지 특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등기법에 보니까 등기소를 결정할 때 등기소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쪽 등기소인지 저쪽 등기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상급 법원장이 등기소를 지정하도록 돼 있죠. 그 등기소가 지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그 등기소가 있는 지자체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표현을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뜻 이해하시겠죠? 네, 다시 한번요. 근데 한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서 내면 되죠? 그러면 등록면세는 어떻게 내면 돼요? 등록면세는 뭐를 먼저 지정해요? 등기소가 지정이 되면 그 등기소가 있는 시도가 뭐가 된다? 등록면세의 납세지가 된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라? 맨 처음 재산을 처음 등기 등록하는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리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하나 갖고 모자라. 두 개 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과 광주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에 광주에서 맨 처음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저당권에 관한 담보 물건이 서울과 부산에 있어도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광주가 되는 거다라는 거. 응?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도 언제가 된다? 당연히 뭐를 먼저 정해요? 등록면세를 납부할 때를 어딘지 모르면 등기소를 먼저 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등기소가 있는 곳이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되는 거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원칙은 무슨 납부예요? 원칙은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자, 취득세는 언제까지예요?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0일,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다만 그게 뭐가 필요하다면, 등기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죠. 하지만 등록면세는 짤 없어요. 등록면세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다. 그렇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추징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추징 사유가 왜 있어요? 첫 번째 뭐였다가 비과세였다가 과세가 되거나 또는 일반 과세였다가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유 발생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 무슨 납부? 신고 납부해라. 이때 다만 중과세 적용 세액에서 뭐 차감해야 돼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되겠죠? 다만 이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는 제외한다 라고 했던 거죠. 했었고. 자, 한번 예외적으로 뭐 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징수 해야 되겠죠? 이 보통징수는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서에서 납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응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그래서 취득세 가산세를 보면 원칙적으로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있죠. 자, 신고 불성 가산세 어떻게 돼요? 원칙은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사기 될 때는 40%죠. 납부 불성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25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 있어요? 중가산세 80%. 왜?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들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단 회원권은 또 제외되죠. 그러니까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그 다음에 법인 장부를 작성 보존하지 않으면 몇 프로? 10% 때리겠다. 네? 자, 이 입에서 이거 힘들어.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를 보시면 등록 면허세는 예외적인 가산세는 없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어. 그게 동그라미 4번이거든요. 40페이지. (40페이지) 동그라미 40번 보셨죠? 4번 찾으셨어요? 왕별표 좀 했어요. 왕별표. 왕별표. 시험 문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읽어보시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 신고불성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 정리 여기. 그래서 뭐 하기 전까지? 등기 전까지 뭐 했으면? 아이고, 뭐 했으면? 납부를 했으면 이때는 뭐 하고? 신고하고 뭐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슨 가산세 증가하지 않는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등기를 하려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데 시군구를 경유해서 등기소를 가야 되는데 경유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등기하기 전에 납부가 되었다면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 그때는 뭐 적용하지 않겠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즉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 아셨죠? 이렇게. 부가세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지방교육세 20%가 있고요. 감면 받았다면 감면세는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는다. 뭐 비과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비과세 중에서 여러분들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법원 촉탁.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지목이 뭐? 묘지. 그래서 취득세는 묘지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돼야 안 돼요. 묘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하죠? 몇 프로? 2%. 왜? 등록면세가 비과세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재산세 하면서 지방세 총 정리를 다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